주담대, 전세금리 모두 3%대로 여러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시기적 기회를 잘 활용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요. 전세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커지는 역전세 공포에 추경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저번 주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요. 진짜 빨리 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역전세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매에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다주택자인데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이 필요한데 대출이 안 된대요.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세입자들도 난감해요. 임대인들도 난감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막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이런 대출 자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게 리스크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다주택자를 유리하게 한다라는 어떤 판단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안 풀어주면요. 이거를 안 풀어주면 전세 사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돈이 없는데 가격은 떨어졌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전세 떨어진 거는 정책의 실수가 되게 컸는데 이게 이제 돌고 도는 악순환들이 이제 계속 생긴 거죠. 근데 이거를 완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요. 사실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그다음에 변동금리, 전세금리 모두 3%대로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20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신규 코피수 기준으로 이게 연 4.09에서 6.82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23년 6월 2일 기준으로는요. 이게 4.09가 3.9로 바뀌었고요. 6.8이 이제 이거는 6.9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하단을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사실 6%대는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은요. 예전에 4% 받던 게 3%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3개월 변동금리로 했는데 이번에 대출금리가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3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체감이 되는 상황들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완화의 시그널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 금리의 마무리 국면 지금 뭐 매파 성향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물가지수의 상향세가 조금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니까 금리 인상의 의견들도 좀 강하게 나오는 면이 있지만요. 사실상 6월에 이제 FOMC에서 현재 기준금리 목표치가 이제 5%에서 5.25%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0.25%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높았지만요. 지금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예전보다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지수의 상향세가 일어나더라도 지금 현재 예전처럼 뭐 빅스텝을 밟는다든지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든지 이런 양상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 금리 인상의 추이는요. 이제는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추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 완화의 시그널이 지금 있다는 건요. 거래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더 확대시키는 겁니다. 대출은요. 수요자를 유입시키는 겁니다. 수요자를 유입시키고 수요자가 유입되는다는요. 거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를 맞출 수 있는 환경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물론 올 하반기까지 역전세의 문제들은 굉장한 어려움과 난제로 작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게 다음 텀에서는 지금의 위험 수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수위로 갈 수 있는 양상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의 공포가 끝나지 않았다는데 이거는 제가 좀 여러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틀 전 신문에 보니까는 전세값 10억 빠졌는데 끝이 아니다. 강남 아파트 발칵이라고 했는데요. 강남이 예전에 전세값이 왜 빠졌을까요? 개포동에 DH 퍼스트 티어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예전에 그 개포자이 레지던스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안 좋은데 걔가 세대수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세가가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다 했는데 앞으로 끝은 아닐 겁니다. 근데 잠시 있을 겁니다. 개포동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요 6,000세대가 나옵니다. 6,700세대. 그러면 하반기 한 11월 정도 되면요 2024년 1월이죠. 1월 정도 되면요 많이 흔들릴 겁니다. 많이 흔들릴 건데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 나왔죠. 그때 흔들리는 시간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얘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정도밖에 흔들리는 시기는 있지만요. 뭐 전세가는 그래도 유지가 계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서울의 서초구의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지금 2,900세대가 하반기 내년 초 사이에 이제 나올 건데 이때도 많이 흔들리겠죠 주변이. 그래서 전셋값 10억 빠진데 끝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동작 같은 경우는 동작의 흑석 3구역 같은 경우도 뭐 한 1,000몇 세대 2,000세대 가까이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도 거기 전셋가가 흔들렸지만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는 입주 물량이 소진된 다음에 매매가랑 전셋가가 다시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들이 이런 물량에 따라서는 전세가가 문제가 되고 많이 빠진 지역에서는 많이 빠져가지고 그게 역전세로 문제가 되는지 아직까지 일부는 있지만요. 지금 주요 지역들이나 이런 데서는 전세가들이 빠지는 시기는 물량 때문에 있지만은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많다.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많다. 예, 그리고 반대되는 현상도 일어난 데가 있어요. 다른 움직임 이주 수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리모델링 2,302주에 분당 전세가가 들썩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구미동의 무지개 마을 4단지가 4월까지 한 560세대가 이제 이주를 마쳤고요. 정자동의 느티마을 3단지도 8월까지 이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9월까지 이제 4단지 1,606세대가 이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4월, 5월 기준으로 전세 매물이 분당 같은 경우는 1,857세대가 건이 있었는데 이게 전세 매물이 한 달 전에 2,230건이 있었는데 이게 1,870건으로 60건 정도로 완전히 16.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느티마을 3단지, 4단지 아래쪽에 재건축이 가능성이 높은 상록마을의 우성아파트라고 있는데 69평방미터가 이게 1층이 5월 19일 날 이제 7억의 전세를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3월 달하고 비교하면 3월 달에 4억 9천이었습니다. 2억 이상이 이제 오른 거죠. 물건에 대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물량의 경우와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급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지역 그리고 급하게 전세가가 올라가 가지고 역전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일부 있지만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반면에 이주 수요의 움직임과 이런 영향으로 물량과 관계없이 다른 영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은요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입지의 본질을 파악하고 시기적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GTX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철이 착공되고 가시권에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여기는 가시권 아니고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은 속도가 느렸던 GTX B 노선의 사업 속도를 정부에서는 열심히 높이려고 했고 그 수혜 지역 중에 하나가 왕숙지구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교산 신도시가 제일 인기가 좋죠. 인기가 좋고 그 다음이 저는 왕숙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이제 이달에 첩삽을 뜬다고 하고 요게 GTX 노선과 조금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지의 본질이 개선되는 데를 지속적으로 좀 주목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고요. 이런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나만의 해석으로 하지 말고요. 이 이슈의 본질을 주목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버티고 좋은 시기에는 이것들을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에 거래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부동산은 항상 위험이 도사르고 있지만은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지의 본질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냥 적어도 제가 시장에 참여자로 있으면서 느낀 거는요. 시장에서 끝까지 참고 이기는 사람이
자산을 잘 끌고 가면서 늘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끌고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 진단을 잘해서 입지만큼 내 형편들을 잘 보면서 이 시장을 참여자로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시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시장에 참여자로 있을 때 기회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고통스러운 순간도 그것들을 극복하시고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가 쉬운 투자가 없습니다. 안전한 투자 그거는 모순입니다. 투자는요 내가 샀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산 이후부터 관리하고 다시 매도하고 또 새롭게 대체제로 사고 하는 모든 순간들이 고통들이 수반됩니다. 그 수반되는 부분들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견뎌내야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과 부동산의 자산들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의 어려움들이 좀 지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회복이 돼서 무조건 집값 오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아직까지 가격이 조금 싸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있을 때 집을 2023년도에 특히 무주택자들은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특성에 맞게 잘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